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자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모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멋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박수 치라고 그러면 뭐야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한테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어머니들 받으신 내용 가운데 행운권 추첨할 것으로 사용되는 번호표를 받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 살림에 보태 쓰시라고 상품권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 번호표로 이따가 저희 연사분들께서 하나씩 뽑아서 진행을 할 터이니까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어머님들? 네, 그리고 방명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명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보시면 여기는 올림픽 파크텔 이따 점심을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방명록을 저희 팀들이 받아 가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출해 주시면 소정에 저희가 준비한 식사권과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로 방명록 작성을 부탁드릴 때는 열심히 작성을 속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네,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수강료, 교재와 컨텐츠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풍 2000은요. 다른 곳에서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진행하는 그냥 학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독보하고 있는 국어 트렌드를 읽고 있으면서 그것을 컨텐츠로 생산해 전국의 학원들에게 도움을 전해주고 있는 컨텐츠 생산 교육 회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원래 수강 등록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오신 어머님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당일날 입학 설명회 직후 상담하시면서 등록하신 어머님들께는 지금 5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 설명회를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하셔서 나는 빨리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를 드릴 때 손을 들어주시면 중간에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5만원보다 조금 더 3만원 정도 혜택을 더 드릴 겁니다. 네, 기억하셨습니까? 행운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요. 중간에 사전 등록과 등록하실 내용들에 대한 혜택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분께서는요. 좀 전에 말씀 제가 드렸던 대한민국의 국어교육의 트렌드를 선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늘 처음처럼 외치시면서 역동성 있게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서 나가시는 국어교육의 선두주자이십니다. 네, 국어교육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들을 제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화면 보시면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예, 부풍 2000의 현재를 만들어 가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윤산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킹 대표 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또 10월 11일 날 1차 입학 설명회를 했고 오늘 그날도 아주 만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일 등록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2차 또 사업 설명회 오늘으로 이제 끝 마감하고 11월 3일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 포스터 전단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년도 제한합니다. 중2, 중3, 고1, 고2 4개 학년으로 제한하고 학교별로도 딱 제한해서 등급도 제한 들어가요. 3등급 이하, 또 물론 4등급도 입학할 수 있는데 각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이번 기말고사 때 실적으로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우리 송파 최고 팀들을 지금 구축했거든요.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전체 총괄 원장 여기 와서 직접 직강하고요.
또 고원장님 굉장히 드림팀 지금 많이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송파 지역 100% 이번 기말고사 때 성적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들 다짐하고 있습니다. 송파는 저하고는 인연이 좀 깊고요. 제2의 고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첫 학원을 여기서 개원을 했었고 또 여기 올림픽공원 여기 그래서 탁구 회원님들과 몇 년간 탁구도 또 했었고 또 이투스에서 몇 년간 또 강의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구풍이천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풍이천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조명 좀 앞에 거 좀 꺼볼까요? 자, 구풍이천은 지금 멀리 계신 분은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어떤 컨텐츠 사업을 먼저 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은행이라든가 출판 이런 것을 먼저 시작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국어 강사 학생이 아니고 국어 강사 회원 4만 명을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판, 문제은행, 이거 우리나라의 모든 130만 개가 넘는 컨텐츠를 국어 컨텐츠를 제가 보유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출판 사업, 전국 출판 사업을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EBS 변형 문제집이라든가 각 초4부터 고3까지 모든 교재를 저희가 또 전국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밴드웨어를 통해서도 또 운영하고 있고요. 2012년에 학원 사업을 이제 중계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죠. 물론 송파에서 6년 정도 학원 운영했고요. 구풍이천이라는 타이틀로는 2012년 중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원생들이 수천 명에 이르면서 직영관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역시 막강한 컨텐츠의 힘으로 초단기간에 학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2018년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대형 메이저급 학원 10군데를 목표로 원래 기획했는데 놀랍게 지금 거의 뭐 140개, 150개를 이렇게 전국 우리 브랜드를 달고 있는 학원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외로 놀랐죠. 왜 이렇게 빠르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대형도 상당히 많은 학원들이 구풍이천을 선택했나. 국어 시장이 현재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국어의 중요성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여기 오실 정도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수능 변별력 1순위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가 작년 기준으로 134점이 되면서 수학 가형이 13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과 최상위 서울대, 연대, 의대, 치대든 거대든 이쪽에 최상위 이과 아이들이 국어 수학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최상위는 다음 변별력 과목으로 국어를 선택하면서 2016년 6월 달에 괴물이 등장합니다. 신유형이라는 그 전에 95, 98에서 1등급 컷이었던 국어가 이제 90점 밑으로 88점, 89점 이 컷에서 1등급이 되는 아주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탄생하면서 국어 시장이 아주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조 정도가 국어 사교육 시장의 그 시장 규모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 2천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면서 국어가 지금 붐이 된 상황에서 구풍이천이 급성장하게 되어버리죠. 저희가 전국 입학 설명회 다니면서 보이는 어떤 이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호응하시고 당일날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70%, 80%가 당일 등록하는 진풍경을 저희가 전국 100회 이상 설명하면서 했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후에 또 저희는 많은 또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회사 법인이 2개가 있어요. 학원사업부라는 구풍이천을 갖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 또 하나는 IF인데요.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그러한 법인을 또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사아카데미 국강모라고 또 스마트폰에 지금 쳐보시면 한번 쳐보실래요? 국강모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어로 강대국 만들기 모임이라는 그러한 어떤 타이틀로 사이트가 지금 운영되고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출판이라든가 AI 국어, 지금 AI가 대세인데요. 그래서 지금 루이드라는 회사와 저희 MOU 맺어서 정식 계약 맺고 내년 7월에 또 런칭 예정입니다. 코인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코인도 만들어 보고요. 독해혁명 또 이것도 준비 중이고 공무원, 평생교육원, 플립러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과후도 이제 서울미고에서 저희에게 운영권을 줬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정식 방과후 사업 진행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21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어라는 약간의 좀 비인기 상품 과목으로도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잘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풍이천이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보내시게 되면 어떻게 국어가 운영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연간 시스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4부터 고3까지 안정적인 교재가 매년 100명의 집필, 저희가 이제 집필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하신 분들이 전부 책을 같이 만드는 그런 공동 집필 전문가 집단이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컨텐츠를 공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해묵은 지금 코드와 맞지 않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어의 축은 2016년 6월 버전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6월 버전 이후부터는 신유형이라고 해서 시간 내 아예 풀 수 없는 아주 고난이도 어떤 문제들 모의고사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재는 전부 신유형에 맞춰서 매년 리뉴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같은 경우에 핵심은 디베이트 방식과 스피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논술인데 디베이트와 스피치를 대폭 강화해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하나 매년 설명회 때마다 이벤트를 드리는데요. 이 속에 지금 현금 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좀 따뜻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명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완전 프리패스입니다. 명함을 가지고 오시면 이번에 등록할 때도 아마 거의 8만 원 정도 할인 혜택 받겠지만 12월 에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적성 와이즈 멘토 거기 또 무료 적성도 받을 수 있고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몇십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단어를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맞히신 분에게 거의 한 몇십만 원 되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음절이 한 단어예요. 내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이 퀴즈를 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답이 유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피드 게임이에요. 빠르게 맞힌 분이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죠? 집중을 하세요. 이것만 잘 보시고. 자, 지금 또 현재 고1과 예비 고1은 또 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이 또 한 번 바뀐 거죠. 먼저 현재 고1, 그러니까 1년 유예됐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교육 트렌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트렌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혁명을 주장했었죠. 그죠? 이음절의 한 단어입니다. 자, 이음절의 한 단어이고요. 제가 무엇일까요? 하면 저를 번쩍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죠? 야, 스피드 게임이에요. 지금 벌써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꽤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간지러우세요? 내려놓고 계세요. 제가 손을 들어! 하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저기 끝에 준비된 우리 어머니 정답 크게 한 말씀 해보시죠. 안 들려요! 더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어머님, 다른 아버지들 위해서 크게 한번 융합. 네, 맞습니다. 융합입니다. 융합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어떤 융복합 창조적 인간형을 만든다는 게 바로 이 새로운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핫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된 과목이 무슨 과목일까요? 국어라는 것입니다. 융합이라는 게. 그죠? 하나 더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4장까지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예비 고1, 현재 중3이죠. 이 중3부터는 또 교육 정책이 또 한 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지금 현재 예비 고1 어머님들은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뭐 문과이과가 거의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그죠? 사회과학도 뭐 막 통합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이벤트성 교육 홍보가 됐었죠. 근데 현재 지금 트렌드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음절의 한 단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예비고1부터 밑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육 트렌드는 뭘까요? 통합? 아닙니다. 뭘까요?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저는 무조건 100% 정답을 맞추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음절 초성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자입니다. 시옷, 티읕. 빙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죠? 자, 지금 예비 고일 밑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육 트렌드는 바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입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완전 전문가 초빙해서 입시 설명을 정시로 하겠지만, 선택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까지 버전은 뭐냐면요, 내신이 너무 막강했잖아요. 내신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목표였죠. 지금은 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고2부터 선택까지 수가 81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815가지 선택까지 수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교 선택의 기준은요, 자기 아이가 적성을 좀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적성 YG 멘토부 전부 무료로 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적성을 아이가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와서 입학고사 무조건 보세요. 그죠? 뭐 등록 안 하시라도 입학고사 무료로 보게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등급이 나올 것이고, 적성을 통해 아직 생기부를 좀 정확하게 수시로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죠? 적성을 통해 학생의 적성,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이 진행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학교별 전략 들어가야 됩니다. 송파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고2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815가지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아직 중3이잖아요. 그쵸? 추정치입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5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된 과목들이 꽤 매력적으로 그럴듯하게 3년 뒤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 아무것도 발표된 적이 없어요. 현재 중3이 고2 때 가서야 선택 과목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고1, 고2 어머님들은 이제 뭐 결정된 상황이니까 무조건 내신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초능 체제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시면 되고, 대신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저희가 모든 교재가 뉴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교재들. 자,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어쨌든 전 교재에 대한 저희가 혼과 24년의 장인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어휘 교재라든가요. 뭐 화질을 최대한 한번 개선을 해봐요. 이렇게 좀 화질이 저번보다 많이 안 좋지?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전략정보. 이번에 지금 컨셉은요, 내신입니다. 기말 대비하고 저희가 뭔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자제분들 중에 국악원을 다니는 친구와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안 다닌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다닌다면 뭘 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정도만 가지고 공부할 확률이 꽤 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뭐 점수 학폭은 평균치입니다. 물론 평균치인데 3, 4등급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1,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왜? 학교 시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수능형이라든가 서술형, 수행평가 등의 어떤 배점에서 고난이도로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는 죽었다게 등급이 안 나오는 얘기죠. 뭐 일주일 밤새워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문제은행을 가지고 어떤 걸 텍스트를 공급받을 수 있냐면요. 자습서 평가 문제들 기본 교재로 깔면서 텍스트 지문 분석, 자세한 지문 분석이 있는 걸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를 제공하겠죠. 예상 문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교사용 CD라는 선생님들에게만 공급되는 책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급이 들어갑니다. 서술형 별도로 따로 또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출과 파이널 모의고사를 또 공급합니다. 8개 텍스트로 준비하는 친구와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냥 컨텐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이 전략적 무기인 이 컨텐츠가 약하다면 등급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초반에 2011년도에 문제은행을 오픈하면서 저희가 송파에서 다 까먹었던 매덕의 빚을 그 한 해에 다 갚았어요. 그죠? 그 정도로 또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빨리 원위치 시켜보세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육성으로만 또 가볼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교재 문제은행 얘기했었죠? 그죠? 문제은행을 얘기하고 저희가 또 인강을 또 공급을 해줍니다. 인강. 그죠? 그래서 모든 교재, 본교재 왜 웃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크죠? 모든 본교재에 대한 인강, 그 다음에 내신 교재만 해도 50명 선생님들이 전부 강의를 찍어서 인강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석생이 주 1회 수업밖에 안 해요. 그거는 거의 주 1회 수업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놓치면 이게 또 밀릴 수 있으니까 모든 인강을 공급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강이 또 준비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온라인 문제은행 얘기했고요. 이렇게. 자, 이거 저희 이제 문제은행 메인 사이트 가면 다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출판사 모든 게 공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문제는 물론 이렇게 지금 OX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서술형이 초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교사형 CD 문제도 공급을 해주고 고3들 같은 경우는 EBS 변형 문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 거의 40% 육박하는 내신 반영이 있는데 1학기에 그게 끝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50만 수험생이 전부 수능 특강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친구와 또는 변형 문제를 갖고 공부하는 친구라면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바로 EBS 변형 문제집을 공급하는 그런 집필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강의가 본교재 및 내신 강의가 인강으로 공급되면서 무한 패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또 뭐 개발비 거의 10억짜리쯤 초기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해서 스마트 러닝 솔루션인데요. 쉽게 말하면 AI 직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맞는 학생이 모의고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적 분석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취약점이 나옵니다. 취약점에 따른 또 다른 솔루션 어떤 문제가 다시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오해반로 또 입력하면은 어떤 그 완성된 거는 넘어가고요. 다시 취약점 또 찾아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죠. 스마트 러닝 솔루션. 자, 이 SLS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차이점은 굉장히 크겠죠. 인강이라는 것도 있고 없고 차이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문제은행을 갖고 있냐 없냐도 굉장히 차이점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우리 아이는 매번 틀리는 게 비문학 독서형에서 과학에서 물리는 젬병이야. 맨날 틀려. 그죠? 근데 매일 하던 거만 공부하고 있어. 학원에 갔더니 매일 뭐 현대시만 하고 있어. 학원에 갔더니 고전 운문만 하고 있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비문학 독서형에서 과학에서 물리가 필요한데. 그죠? 이걸 가지고 저희는 매주 체크해서 그 모의고사가 있고 기준 점수가 나옵니다. 80점, 85점, 90점 잡고 그 점수가 아닌 친구들은 클릭이 진행되는데
기존 동교에 대한 클리닉을 해주면서 이 학생이 취약한 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솔루션 맞춤형 교재를 주고 그거 갖다가 해결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시대는 티칭의 시대를 넘어서서 코칭의 시대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트레이닝의 시대입니다. 강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될까요? 학생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저도 80명 100명 앉혀놓고 대형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강의를 정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강의 평가는 좋았지만 아이들 성적이 오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죠? 학생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가 완전 바뀌었다. 교육 트렌드가 코칭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러리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죠? 저희가 그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진화된 버전이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AI 직전 버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머님들 컨설팅을 받으려면 우리 저 송민호 교수님 여기 포스트 안 붙어있나? 저분도요 연간 컨설팅 비용이요 완전 최상위만 하시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치대 완전히 그 최상위 아이들 컨설팅인데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고1부터 3년 동안 3,000만 원 컨설팅비만 3,0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30분 정도 만나지고. 그런데 이건요. 이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머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컨설팅.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시정시가 적중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은 조금 더 써야겠죠. 그죠? 뭐 진학사든 뭐든 몇 개 더 돌린 다음에 이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소장님을 찾아가야죠. 제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이 페이퍼 분석해서 우리에게 맞는 애를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30만 50만 내는 게 합당한데 네 소장님 믿고 맡길게요. 아 절대 안 통합니다. 그죠? 그러나 중2, 중3, 고1, 고2 정도는 얼마든지 통계값으로 합격 불합격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수시 정시간 이런 게 이과의 차이점. 자, 이게 아주 혁신 어머님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입력하세요. 또는 생기부 갖다가 기본 입력하세요. 그러면요 수시 정시가 합격 불합격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정시죠. 정시에 대한 학교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이러한 합격 불합격이 3개의 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시 엄청난 이 몇천 가지 가지수 중에 수시마저도 예측을 합니다. 통계값에 의해서 6장 카드를 합격 불합격을 해준다는 거죠. 완전히 쉽게 어머님들도 할 수 있고 매달 어머님들이 요청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요. 역시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다음 내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내신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셨겠죠?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오늘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거의 승부겁니다. 저희 전단지 보셨죠? 성적 안 오르면 100% 환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 지각 결석 안 하고 숙제 다 해오고 그래서 등급 너무 낮으면 아예 안 받아요. 할 수 있는 친구들. 물론 4등급, 5등급, 6등급도 받을 수 있지만 각서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성적 근데 점수 아니에요. 아시죠? 상대평가니까 등급이에요. 등급에 대한 책임 보장으로 들어가겠다. 학교별로도 이건 많이 받잖아요. 많이 안 받고 이번에 예를 들어 목표 인원 딱 채우고 마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럼 막 때리고 패고 하지 않아요? 그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줄 거야. 그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같이 해보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요.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 베이스 가운데 점수가 나오진 않잖아요. 짧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진정성 있게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환불해주고요. 점수 나올 때까지 계속 무료를 해버릴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 각오로 이번에 내신 진행되는 거니까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저희가 오픈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 공통일치한 브랜드도 아니고 직영관입니다. 저희가 가맹관이 아니고 직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승부 거예요. 승부를 겁니다. 학교별 전략? 당연히 학교별 전략이죠.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안 받아요. 그래서 5명이 돼야 한 반이 구성됩니다. 그죠? 학교별 전략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전담 선생님들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원장급마저도 두 분이 투입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베테랑 선생님들이 투입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이한 점은 매번 테스트가 이게 문자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진도를 늦게 하는 걸 아주 빠르게 끝내버리거든요. 2주 반이면 진도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3주차 때에 모의 기말고사를 봐요. 거의 실전에 가까운 모의 기말고사를 보고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불러냅니다. 무조건 나올 때까지 단원별로 끝까지 합니다. 이제 예상치 그 학교 선생님 경량 분석 혹시 받으셨나요? 이번에 안 줬나? 이번에 안 줬어요? 상담하실 때. 경향 분석집이 있는데 샘플을 가져와 봐요. 경향 분석집. 저희가 시험 끝나면 바로 그 주 안에 경향 분석집이 나옵니다. 송파 지역이라면 해당 학교 선생님의 3개년 기출을 완전히 분석해서 어떻게 출제할지 예측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예를 들어 고1인데 중세 국어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될 때까지 그죠? 어느 정도 내신을 해볼 만합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 수능마저 예측해서 점수를 반드시 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죠? 한번 봐보시죠.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오는 건데 시험 끝나고 바로 경향 분석집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끝장 클리닉이 굉장히 우리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포스터 한번 봐보시죠. 시커먼 거 개벽이라고 한자로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 이사님, 유이사님 시간을 한번 알려주시죠. 몇 시로 돼 있어요? 새벽 5시, 8시요. 저희가 새벽에 불러요. 5시. 왜냐면 불법을 피하려고. 8시 너무 불법이잖아요. 근데 5시부터는 불법이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날 5시에 불러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고요. 자, 두뇌 박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뇌가 2시간 이상 각성돼야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9시에 시험을 보는데 얘가 8시에 일어나가지고 삐쩍삐쩍 갔습니다. 100%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죠. 차라리 12시 전에 11시 59분에 그죠? 샤워하고 기도하고 딱 자고 그죠? 아침 4시 반에 보내세요. 무조건 저희 학원에. 그죠? 그럼 새벽 5시에 몽롱한 상태이겠지만 저희가 페이퍼 마지막 다 그 파이널로 공부할 거 준비해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6시부터 머리가 점점 풀리겠죠? 근데 집중력 왕빵입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시험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막 기도를 해요.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샌드위치를 정성스럽게 쫙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음료도 딱 준비해놔요. 그죠? 그날 아침에 뭐 수업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해줍니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를 또 픽업합니다. 학교 앞에서 파이팅! 김동희 넌 잘할 수 있어! 사랑해!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몇 분 썼지? 나 또 이일진아리야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학교별로 뭐 기출분석집 뭐 쭉 돌려보셔도 돼요. 바로 축각 이렇게 학교별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요. 학년별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스킵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발상형 인간형이 돼야 됩니다. 창조적 인간형이 돼야만 돼요. 지금처럼 머리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을 하는 시대가 완전히 지났어요. 좋은 대학과 취업은 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서울대 박사가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융복합 창조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인문 융합 창조적 수업이 진행되죠. 디베이트입니다. 독서 논술, 디베이트 스피치를 통해서 남을 설득시켜봐라. 자기를 표현해봐라. 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초육부터는 당연히 이제 선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독서 논술 똑같이 진행하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아시죠? 1학년 애들은 한 번도 안 봐요.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학력 순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휘죠.
초등학교 교재에서는 상당히 순수 국어를 하다가 중학교 교재부터 일본식 한자가 대거 들어와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진입 장벽, 초등학교 때 우리 애가 100점이었어요. 다 100점이에요. 그죠? 근데 중학교 올라서 갑자기 갈립니다. 중2 때 가서 완전 갈려버립니다. 왜 지금 그냥 중1 때 넉넉히 있었거든요. 초등 어머님들은 자유학기제니까 학교 시험도 없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가 되다가 국어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영수 선행시키고 독서논술 안 하고 국어를 선행 안 하다가 중2 때 가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갑자기 나와버립니다. 전 과목이. 그죠?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2부터는 자 놀라운 게 중2죠. 분명히 중2인데요. 무슨 수업을 합니까? 모의고사 수업을 한다는 거죠. 공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대치, 중계, 목동, 평촌, 일산, 분당 등 주요 학군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선행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 달에 6개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주 1회 4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격주에 일요일 아침 8시 반에 20분부터 매 격주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치러요. 중학생들도 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개 모의고사를 풀면 중2, 중3 2년 동안에 최소 100개를 이상 푼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엄청 잘 나오겠죠. 그러면 전교 1등인 친구가 국어 선행을 전혀 안 했어요. 모의고사 푼 적도 없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모의고사 4등급밖에 안 나올, 4등급 밑으로 나올 확률이 크죠. 마라톤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100개를 푼 친구와 100개를 풀지 않는 친구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 갭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수저가 이게 금수저인 거죠. 먼저 선택된 자들. 어머님들 2등급 몇 %죠? 11%죠.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벽이 먼저 넘사벽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선행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중2부터 중3은요. 중학교 수업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업.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 한 반에. 주 1회 4시간 수업에 3명의 선생님, 문학, 비문학 모의고사 담당 선생님이 들어와서 완전 고등학교 수업을 합니다. 완전히 4시 정도는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3용, 고1, 고2용 모의고사를 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아예 다른. 우리는 가능할까요?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중1을 실제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요. 완전 스펀지입니다. 쭉쭉 빨립니다. 읽고 해석이 안 되는데 정답은 맞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수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트레이닝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벽을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2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 자세한 거는 상담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 개벽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제 5시부터 8시까지 정말 저희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고통을 겪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관이 뭐 중계, 목동, 또 구리, 분당 등의 또 직영관들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비교과 컨설팅, 뭐 연간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죠? 뭐 또 월 몇십만 원짜리 컨설팅도 있고요. 또는 또 학생이 300명의 대학생들이 있어요. 해당 학종을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단 내렸더니 길동이라는 학생이 무슨 대학에 무슨 과 무슨 전형을 가고 싶어해요. 학종을. 그러면 그 실제 합격한 학생을 붙여요. 멘토로. 그래서 그 학생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 해당되는 그 과에 대해서 가이드 해줘요. 학습 코칭. 가격도 굉장히 싸요. 10만 원 정도에서 매달 컨설팅 받으면서 3년에 합격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격에 대한 프로그램이 비교과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윈터죠. 그죠? 올해는 송파에서 내년부터 윈터 할 겁니다. 제가 이 투체에서 몇백 명씩 윈터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1 고등부가 윈터 하는데 10-10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공부시킵니다. 겨울방학 때 너무 행복하죠 어머님들. 그죠? 안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딱 밥 먹여주고요. 어떡하니 파이팅 하고 보내시고 그리고 밤에 막 드라마 보시다가 아이가 들어올 때쯤 되면 책 보는 척 하다가 어머 어떡해 우유라도 한 잔 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애틋해집니다 애들이 안 보니까. 그리고 이제 2개월 뒤에는
효도의 글을 쓰게 합니다. 어머니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민주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학원이 아니고 교육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야, 이것도 고3 스파르타 300이죠. 그죠? 300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저희가 완전 멘토가 돼서 24시간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합격할 때까지, 합격장 받을 때까지 아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어떤 그 저희가 전략이나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또 많이 써버리면 뒤에 연사들 시간 밀리니까 자, 제2의 고향 송파에 입성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기말 내신 첫 개강입니다. 오픈반에 지금 현재 내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국풍인천을 선택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승부를 걸어서 당당한 국어에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책임감을 약속하신 우리 윤상 대표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앞에 저희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를 국풍 이천과 함께 해야 되겠다 감동하신 어머님 계시시면 지금 잠시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전 등록 시간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렇게 회원권 추첨통이 와 있죠? 어머니들 혹시 이걸 보시느라고 대답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자, 지금 갖고 계신 번호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시 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저희가 2박 3일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갖고 계신 번호표를 크게 외치시는 분이 이 행운권이 알아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의 번호를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저기 일본말인가요?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손에서 자, 행운을 받으신 첫 번째 어머님은요. 39번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예. 아니, 이게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머님도 잠깐 저 좀 봐주시겠어요? 네. 국풍이천은 지금 중계관을 포함해서 전국에 5개의 직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개의 가맹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기업이지요. 이 과정에 전관을 다 관리하시고 또 전관의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우성광 원장님 이외에 세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고 입장하시려면 같이 그때 입장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잠깐 계세요. 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우성광 원장님께서는요, 지금 송파 직영관을 모두 다 우리 국풍 이천의 직영관 똑같이 앞으로 어머님들께 아주 좋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분입니다. 우성광 원장님 이따 오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국풍 이천의 모든 전체 학원의 총괄 원장님으로 계시는 전성원 원장님도 모실 겁니다. 그리고 전관의 상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고선미 상담 총괄 원장님도 모실 겁니다. 제가 세 분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성경 원장님, 고선미 원장님, 전성원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학원사업부 총괄원장 전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국부이천이 송파에 입성한 만큼 그 아이들의 성적 책임지고 올릴 수 있는 저희 국부이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선미 원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 중에 다 전교권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사실 잘하는 아이들대로 쭉 끌어가는 반이 극상의 반이 있고요. 사실 조금 부족한 친구들, 솔직히 5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1, 2등급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관리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구성과 원장님, 저희 인사하시기 전에 예. 어떻게 행운권 추첨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강의 중에 잘 들으시는 어머니께 직접 들으시겠어요? 직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동이 어머님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파 방위권 원장 우성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능 국어의 핵심이 딱 한 단어로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예, 논리가 보이시죠? 자, 이게 국어 영역에서 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논리가 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세 가지 문장은 같은 문장일까요? 다른 문장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에 A나 B라고 하는 값이 수학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일지, 과학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일지, 사탐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일지는 국어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세 가지 문장을 연결하는 논리적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키워주는 게 원래 국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국어 영역이 아니었죠. 무슨 영역이었죠? 예,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그 솔직히 지금도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철학부터 과학, 기술 솔직히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만약 예체능 아이들이 과학을 다 이해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국어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지금 국어 영역인 거거든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문장을 보면 연결어미나 접속어에 따라 이게 전제와 결론의 문장인지 인과의 문장인지 또는 순접이냐 첨가의 문장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4점짜리가 맨 마지막에 세 문제 남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 중에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조건을 하나씩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정확한 조건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학 1등급이 나오는 애를 국어 1등급을 만드는 건 거의 95%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꼭 제가 염려하는 말을 한마디 드려요. 자, 지금 국어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수학이 문제가 됩니다. 예,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문제가 치명타잖아요. 자, 그런 문제는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아까쯤에 대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이 내용은 몰라도 답을 맞춘다. 근데 이게 실제 맞습니다. 이게 수능입니다. 자, 어머님들하고 한번 제가 할 텐데 그 전에 하나 이제 그 전에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제가 잠깐 순서를 잘못 잡았네요. 한번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오늘은 좀 화면이 그죠? 진하지가 않네요.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버님도 어버이이시지만은 위 덩더둥정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분이 없어라. 해석하지 마시고요. 연결어미는 이시지 많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술어는 없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말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해석하지 마세요. 연결어미하고 서술어만 보셨죠? 자, 이제 자, 이시지만은 보이시죠? 없어라 보이시죠? 자, 이제 1번하고 2번. 자, 답을 맞히십시오. 해석하지 마십시오. 5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몇 번일까요? 예, 왜죠? 왜죠?
근거를 뭐로 잡으셨습니까? 1번.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1번 맞습니다. 네? 그 근거는 뭘까요? 자, 연결음이 뭐가 보이시나요? 예, 나 보이시죠? 나 보이면 앞과 뒤가 내용상 뭘 이룰까요? 예, 대조를 이루죠. 그 다음에 서술어 또 뭐가 보이시죠? 1번에? 자, 기본형이 되는 게 또 서술어입니다. 없기의 기본형이 뭘까요? 자, 이런 거 어려우시죠? 없다 보이십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합니다. 보조사 는이라고 하는 놈은 대조나 강조나 한정으로 쓰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제가 대조다, 강조다, 한정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그러면 애들은 어려워요. 야, 그런데 연결음이 봐, 서술어 봐. 자, 이제 파악해봐. 자, 이런 문제가 수능의 70%, 이런 문제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지만 자, 수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결과론적으로 어머님들한테 보여줘야 될 첫 번째는 기말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이냐 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제가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분석해 봤을 때 내신 문제 거의 70% 이상이 수능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실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뻔히 맞아야 될 문제에서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이거를 평상시에 확실히 장악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나머지 30%가 학교마다의 차이점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냐. 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교별 내신 유형 분석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일단은 나눴고요. 자, 계속 저 1차 때 설명회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의 관계상 중심 학교만 설명을 했더니 저기 뒤에서 이제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찾아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쪽 지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수능 유형 중심의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옛날식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수능식 유형 문제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내신 유형. 내신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만점 안 주려고 저 구탱이에 있는 어휘 암기해서 풀게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 듣지 않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신 중심 학교.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생님만 따라. 자,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해. 자,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능 유형 중심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어딜까요? 예, 어디? 예, 보인입니다. 보인. 예. 자, 그래서 혹시 예비고일 어머님들 계시나요? 이제 중3. 혹시 보인고를 보내시거나 배제고를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보성고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아들놈이 머리는 똑똑한데 게을러요. 그럼 보인을 보내야 될까요? 배제를 보내야 될까요? 보성을 보내야 될까요? 자, 보인을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자, 이 학교는 정말 수능식으로 내셔요. 정말 잘 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여기 학교는 수능식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채 일단 학교를 들어가면 어렵게 보여요. 보이는 건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푸는 건 다 그 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내부의 근거를 갖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1학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처음 애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문제를 가지고 노실 수 있음.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논리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혼동되게 애들한테 구조를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본문은 인과인데 여기는
자, 전제와 결론의 관계로 바꾼다든가 순서를 뒤바꿔버리는 형태 아니면 그런 조건을 몇 가지 더 넣는 형태로 문제를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체계적인 놈들한테는 굉장히 공부하기 편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실여자고등학교. 예, 여기 수능식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조건을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자, 어제도 이제 잠실여고 학생 하나 이제 그 1학년 친구 만났어요. 미네르바 반에 있는 친구. 자, 이번에 뭐 금상 탔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도 얘가 2개 정도를 틀렸는데 문제는 얘는 만점을 못 맞아와요. 근데 얘가 틀린 게 어려운 거냐? 아니요, 되게 쉬워요. 그럼 왜 틀리느냐? 자, 그래서 얘한테 어제 한번 그 확인을 해봤어요. 너 문법 기본 개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그런데 문제는 대답을 못해요, 제대로. 걔가 국어 시험에서 전교 2등을 맞으네요.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지금 계속 입학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중2부터 고2까지.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느 파트가 가장 약한지 아세요? 문법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장담을 할게요. 이번 겨울방학 때 4주 안에 애들 문법 거의 80% 끝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국어 문법이. 근데 문법을 모르면 수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동네를 보면 문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법 문제를 낼 때요. 단답형으로 문제를 안 내고요. 보기의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보기 조건을 1번부터 5번에 다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대응시키려면 읽자마자 팍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애들이 시간이 모자르니까 빨리 풀다 보니까 안 틀려야 되는 문제 실수 하나로 팍팍팍 갈립니다. 잠실여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실여고가 수능식이긴 하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다 맞추긴 하지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조금 힘든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뭐 2학기 분석이라 조금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가 배재고등학교하고 동북고등학교인데요. 배재 지금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손들을 안 드시네요. 무조건 선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친절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기본 개념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지 않고 배재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나오겠다? 일단 불가능입니다. 배재가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신이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재 상위권을 노리시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않으면 가서 그냥 밑바닥 깔아주는 형태로 가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학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배재가 굉장히 올해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인보다 지금 배재로 어머님들의 선호도가 많이 바뀌고 계셔요. 그래서 배재에 대한 지원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텐데 제가 뼛속 깊이 하라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딱 보자마자 형상화 그럼 비유 상징 그럼 비유 상징 어떻게 형성해야 돼? 싹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로 머릿속에서 말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천천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보면 배재를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면 여러 테스트 중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개념 테스트를 매번 해서 그냥 테스트만이 아니라 말로까지도 얘네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적이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북은 약간 배재하고는 비슷하지만 배재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덜한데 아까 말했던 동북이 만점 안 주려고 어휘 저 귀퉁이에 있는 거 교과서에 나온 걸 할 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듣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논리적으로 답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내신이니까. 그래서 여기 놈들은 무조건 필기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내신 중심의 학교. 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성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다릅니다.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수능 성적까지 똑같이 잘 나올 거라고 보기가 애매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을 했는데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수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학교에서 그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성이 어차피 지금 강동 송파 지역에서 성적은 제일 좋잖아요. 보성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보성이. 보성하고 배재 좀 이따 이제 제가 인원수 불러드리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의치안을 보내는 이쪽이 조금 더 한 4명 배재보다 많습니다. 서울대가 배재가 좀 더 5명 정도 많고 올해 결과가. 그다음에 연고대는 1명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러면 보성은 뭐냐?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관리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죠. 수능으로 열심히 지금 보내시고요. 보성은 솔직히 어머님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영.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만점을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영을 송파 지역 여학생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왠지는 아시죠? 수시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송파 지역의 상위권 여학생들이 한영고 가면 남자애들이 좀 밑을 깔아주면서 자기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데 문제는 여기도 한 문제 갖고 아니면 1, 2점 갖고 등급 차이가 완전히 갈리는 데라 실질적으로 95%는 쉬운데 나머지 5%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여기도 내신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학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뒤는 제가 어머님들이 자기 학교 이름 없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넣어주시길 바라는데 저희 아직 송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대회비를 다 풀 수 없거든요. 아직은 풀 수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분석해서 갖고 있는 자료고요. 이거를 지금 여러 어머님들한테 다 나갔을 때 바로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가는 걸 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저희가 그냥 만든 건 아니니까 어머님들 좀 이따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그냥 천천히 할까요? 그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잠실고요. 잠실고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쉽다가요. 어떨 때는 약간씩의 암기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또 집어넣었다가요.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변동폭이 좀 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고는 제가 무조건 넣었어요. 왜냐면 제일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학교가 잠실고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고풍 내신을 할 거냐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중복하지 않도록 제가 하고요. 하나만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개벽. 일단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에게 어떻게든 감동을 드려야 저희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 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본사에서도 선생님들을 투입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믿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문제는 어머님들한테 지금 한 장짜리로 이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미리 등록하신 부모님들이나 오늘 오실 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문자를 좀 보낸 부모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내일까지 내신 시간표는 확정을 져서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이제 나갈 거고, 문자로 나가면 바로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과 이제 통화를 해서 진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이제 파악해 둘 거 확실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11월 3일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할 건데, 부모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가능하면 원하시는 내신 시간표를 제출해주고 가시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오늘 내로 반영을 해서 내일까지는 저희가 딱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머님들도 혼란이 없으시고 저희도 혼란이 없어서 대응을 해주고 하거나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가시기 전에 방명록에 꼭 시간표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줘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무료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이시나요? 무료 특강? 예, 아까 어머님들한테 보여줬던 거는 약간 다른 형태지만 문법적으로 어떻게 시를 독해할 건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야, 시는 너희들이 암기하는 파트가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이게 왜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건 뭐 꼭 등록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시간대 꼭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테니까. 자, 여기 있군요. 자, 송파 방위관의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어머님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모든 걸 질문해라. 모든 걸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알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를 할 거냐? 해답을 찾는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 길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답은 학생 스스로 찾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 모든 문제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저희 고선미 원장님 보셨죠? 정말 상담 잘하시고요.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소책을 찾으실 겁니다. 특히 아까 이제 중요한 학교 이외에 여기 오금이나 가락이나 문정이나 문현이나 방산이나 솔직히 학교 믿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수시 선생님들이 솔직히 제대로 못 써주십니다. 수시를 쓰려면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질 않아요. 얘 인상 착하네? 얘 인상 좋네? 얘는 참 도덕적 이런 걸로는 스토리를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이 있는데 되려 그런 학부모님들일수록 찾아오셔야 돼요. 오셔서 입시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대안책 찾아가야 될지 솔직히 대안책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방문하시고요. 제 아이 뭐 약한데 이런 거 눈치 보시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 문제는 상담실에서 모든 걸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은 선생님이 해결할 겁니다. 자, 어머님들은 상담실에서 해결할 겁니다. 자,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한번 믿고 저희들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해답을 찾는 길을 바르게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다고 약속해주신 우리 우성광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상품권 누굴 드릴까요? 제가 아까 저 1번 테이블이죠? 거기가 먼저 오셔서 저랑 잠깐 담소를 나누셨어요. 일찍 오셨기 때문에 맨 앞에 앉으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보세요. 항상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지금 사전 등록을 하실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수진들이 바깥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실 분들 계시면 잠시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저희 팀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보시는 건가요? 한꺼번에 나가시려고?
사전 등록하시게 되면 혜택도 받으실 거고요. 등록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식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중간에 네, 어느 분 계십니까? 어머님! 네, 저희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과 상담해 주시네요. 아, 이걸 일명 대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면 돼요, 어머님. 네, 뵙도록 할게요. 다른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개별 상담도 하실 거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방명록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분 모실게요. 일명 북풍이천의 브레인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모든 분들이. 예, 모든 기획과 총괄과 또 앞서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해 주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셨고요. 송파에서도 또 혹은 다른 유명한 지역에서도 이분을 다 아십니다. 예, 너무너무도 강의도 잘하시고요.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구재욱 교수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풍이천에서 전략기획부를 맡고 있는 구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품권 추첨을 하시고 나오십니다. 상품권 추첨할까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받으신 분이 또 한 번 받으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혹시 어머니 받으시면 어머님이 갖지 마시고 다른 분을 한번 꼭 주시는데 행운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자, 뽑아주세요. 크게. 36번. 36번. 오늘 30번대 아주 좋네. 어디 계십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상품권 받으신 이런 분위기 조금 이따 강의 들으실 때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구재욱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거의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강의를 되게 짧게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그 북풍이천은 지금 제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고민하는 학원사업부가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이런 컨텐츠나 교보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IAP라는 매체 개발, 신사업을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사업부에서는 교수부장을 맡고 있고요. IAP에서는 전략기획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여기 중등부 어머니들이 좀 계신다고 하셔서 중등부 그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되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개편안 관련해서 중3 이하 애들하고 고1, 고2 애들이 수능 유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15년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은 현재 고1 이하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고2, 고3, 현 고2, 고3 아이들은 이전 교육과정을 영향을 받는 거고 고1 이하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데 고1 친구들은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고1 어머니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큰일 나셨네요. 고1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은 다른 거는 되게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다른 건 그렇게 크게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별로 없고 하나만 첫 번째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문이과가 통합됐죠. 문이과가 통합됐다는 건 교과서가 통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1학년 교과서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죠. 고2, 고3 교과서와는 다르게 새로 만들어진 거고 이 친구들이 고2가 되면 또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걸 학습하게 되는 거죠. 현재 고1은 국어, 영어, 수학하고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요 과목은 뭐 이렇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외고생, 뭐 일반고생, 자사고생 할 거 없이 모두 다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이 6개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공통 과목은 모두 다 배운다.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은 그대로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과서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좀 중요도도 좀 예전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던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뀐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국어 교과서는 그 말하기 영역에서 협상하기 같은 게 되게 강조됐어요. 이전 교과서에서는 그게 강조되지 않았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든 학생이 이 공통 과목으로 배운다. 공통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다 배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신에 반영되는 거예요.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진로 선택은 학과와 관련된 선택이고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심화 관련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현재 고1 친구들은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가 교과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 연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고, 교과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은 선택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학교에서 개설을 해줘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특정 학과를 오려면 특정 과목을 듣고 오라고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진학하려는 학교나 학과에 유리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해버리면 나중에 대입 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하면 좋냐? 모릅니다.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고1 친구들은 되게 눈 가리고 지금 대입 시를 진행해야 되는 좀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고1 친구들을 잘 보고 중등부 친구들이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1 친구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1 어머니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학교에 가봤더니 별 변한 게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대로고 교육과정 그대로고 교과서랑 똑같아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시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데가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는 변형된 교과과정에 맞춰서 선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친구들이 제일 사이에 껴서 정보는 정보대로 없고, 고1 친구는 최초의 첫 번째 교육과정이 끝나는 대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학교 이외에, 학교에서 주는 정보 이외의 정보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고2, 고3 어머니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2, 고3 어머니들께서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정하고 장래 희망에 맞는 학과를 정하고, 그래서 장래 희망 막 적어서 내잖아요. 그 생기부에. 그래서 뭐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적었다가 점수가 안 돼서 이제 화학과로 바꾸고, 그래서 왜 바꿨냐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생기부로 막 만들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고2, 고3 친구들은 진로 적성에 적합한 친구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빨리 전공을 정해서 그 전공에 맞는 스펙을 잘 쌓은 친구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생물 동아리 들고 의학 관련된 책 읽고, 뭐 외부 활동도 그런 거 하고 봉사 활동도 병원에 가서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사 되고 싶은데 글짓기를 잘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생기부에 들어가서 소용이 없고 자소서에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15년 교육과정 이하 친구들은 창의인재형 평가라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특정 과목을 특정 학과에 적합한 형태의 스펙을 쌓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 미술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를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 과정이 바뀐 거죠. 그러면 평가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학생들한테 무슨 의미냐면 학교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특정 학과의 수시 스펙을 잘 쌓아서 이렇게 애들을 보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였다면 지금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충분하고 뭐 이런 걸 잘 챙겨주는, 수시 유형을 잘 챙겨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처럼 스펙을 쌓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입이랑 대입 환경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현재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이런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특목자사고,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지원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게 저희들도 큰 답이 없습니다. 좋은 점도 생겼고 안 좋은 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정시 선발인원이 늘어난다던가 30%까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사고들한테 유리해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안타깝지만 자사고에 더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자사고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유형, 그 교과서가 새로 바뀌었다거나 그 기존에 쌓여있던 DB를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일반고에서 더 유리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타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상담을 해보실 때, 컨설팅을 받으실 때 그런 걸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능 개편안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중3 이하의 친구들은 국어에 화법작문과 언어매체라는 과목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현재 고2, 고3은 화법작문, 문법, 독서, 문학 5개 영역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고요. 현재 고1은 이거와 같은 형태의 시험지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언어매체라는 교과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언어매체 안에는 언어가 문법이고요. 매체는 이거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1 친구들은 언어매체 교과서 중에 내신은 언어매체를 해야 되는데 언어만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만 수능에 나와요. 그리고 중3 이하의 친구들은 독서랑 문학은 공통으로 다 봐야 되고 화법작문이나 언어매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언어매체는 문법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택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화법작문만 하려고 할 거죠. 근데 문제가 이건데 제가 좀 이따 표준점수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표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는 대부분 표점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표점이라는 점수는 어려운 과목일수록 높은 점수를 줘요. 그래서 물론 탐구 같은 거는 그런 과목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표점을 다시 100분위만 하거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라고 해요. 그런데 국어는 공통 과목 이외의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점이 그대로 반영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언어 매체와 같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수능 표점 획득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언어 매체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다른 거 얘기도 좀 있는데 식사 시간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잘 안 보이네요. 학생부 기재 개선안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중3 아이들부터 거의 확정적인데 이건 아직 아니라서 완전 확정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좀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3 이하 친구들부터는 진로 희망이 대입 시에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희망이다 그런 거.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애 중에 그 아마존 여전사를 장래 희망으로 적은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바꿨는데 도대체 아마존 여전사에서 왜 선생님으로 꿈을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스토리 짜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장래 희망이 제공되지 않아요. 가려져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중에 책을 읽고 뭐 느낀 점 이런 거 다 안 들어가고 제목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량도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3,000자까지 썼었는데 1,700자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건 쭉 안 보셔도 되고 이 끝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8년도 입시 결과물이에요. 18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총 4가지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원점수, 등급,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중학교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점수가 원점수죠. 네, 대입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성적표에도 안 나와요. 원점수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게 등급이잖아요. 등급, 우리 애는 2등급이야. 얘는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고 2등급이면 이제 상위 11% 이상부터 다 2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인서울 턱걸이에요. 3등급 나오면 인서울이 잘 안 됩니다. 등급 가지고는 아이들이 정시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수시에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 점수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 점수는 표점이죠. 표점. 100분위 점수는 표점을 구별하시는 게 좋은데 100분위 점수는 우리 아이 밑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이다. 그럼 상위 4%잖아요. 그러면 100분위 점수는 96점이에요. 우리 아이 밑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예요. 이 점수는
어려운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을 반영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분만 따지는 거거든요. 몇 등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험을 잘 본 애를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90% 이상의 학교는 다 표점이라는 걸로 학생을 뽑아요. 표점은 이제 뭐 도수분포표를 변형해서 만드는 점수인데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일수록 편차가 클수록 점수를 더 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주는 점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4년도인데 요쯤에는 좀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다 맞으면 141점을 주는 점수. 여기 수학이었단 말이에요. 수리 가형. 그런데 이쪽에 오시면 18년도죠. 수리 가형이 130점밖에 안 줘요. 다 맞아도. 그러니까 100점을 하나 틀린 게 없으면 130점을 받아요. 국어는 다 맞으면 134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어가 수리 가형보다 표점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과생들은 과목에 가산점을 주거든요. 수학이랑 과학에 가산점을 줘요. 대입시 진행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면 수학의 중요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과목인데 국어의 전략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이과생들이. 근데 요새는 이과생이 국어를 못하면 서울에 있는 공대나 의대를 못 가요. 이과생들이 국어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과 유형의 학과들 국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어의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대입시와 관련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수학은 왜 이렇게 쉬워졌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수학은 쉬워진 게 아니고요. 수학은 여기 고3 어머니들 계시면 금방 아는데 애들이 전부 다 가형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과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하다가 6월 모의고사를 재수생과 함께 보고 깊은 좌절을 느끼고 도망가요. 나형으로 다 도망갑니다. 나형으로 다 도망가면 가만히 앉아있던 문과 애들이 날벼락을 맞아요. 근데 위로 막 애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재수생하고 같이. 그래서 문과 애들이 막 2등급 받던 애들이 3, 4등급이 나오거든요. 수학이. 그러니까 이과 수학 가형을 보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원하거나 과고 출신이거나 뭐 이런 되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게 되고 그래서 평균이 안 떨어져요. 시험이 어려워도. 그런 점에서 점수가 잘 표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 왜 이렇게 국어가 그러면 이렇게 높아졌냐? 첫 번째는 되게 어려워졌어요.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시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재시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기냐면 막 4,000자 이렇게도 나와요. 4,000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면서 놀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시험지 보시면 8절지만 하잖아요. 그게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거 2페이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더니 제시문이 4,000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소재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소재가. 그래서 요새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독서의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고가 있고 나서 교수님들,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들이 전원 교체됐거든요. 교체된 뒤에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 과학기술 재시문은 이과생들이 좀 잘하고 과학기술 재시문은 이과생들이 좀 잘하고 이제 인문철학이나 경제 재시문들은 좀 이 문과 친구들이 잘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이런 학과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나뉘는 게 국어는 다 같이 오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난이도를 느끼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럼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쉬운 문제를 내거나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내거나. 그래서 요새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내세요. 보시면 양자역학에 대한 문제라던가 비고전 논리학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이 거의 다뤄보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주어진 제시문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전 생소한 소재의 제시문을 만나게 되고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도 바뀌어요. 원래 화법작문 문법은 5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갑자기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던가 화법이랑 작문이 섞여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 갑자기 나온다던가 뭐 이런 이전에 좀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뭘 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 애들 막 문제를 많이 풀려요. 이거 가지고 국어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량하고 점수 향상도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우리 애는 비례 기울기가 거의 이제 평면에 가까워서 그렇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등부에 약 2,000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출제 유형을. 그래서 그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은 시험 점수가 높아져요. 국어는 유형이 없어요. 문제 유형이 없기 때문에 문제 풀이량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점수가 잘 안 올라요. 그 다음에 어휘를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휘의 내용을 잘 몰라요. 특히 저희 남학생들, 중학교 남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휘의 양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상담하실 때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지지 않는데 어휘를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낮고요. 친구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서로 딴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얘기도 안 해요. 야야야 이런 걸 다 해요. 어휘의 양이 너무 낮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야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양자역학을 공부해라. 증권이 나오는데도 증권 공부 좀 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한국 5년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배경지식 암기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한우리를 불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3 수준의 독서 이렇게 해서 막 책을 막 읽히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들은 이게 교재는 학원 교재는 되게 꼼꼼하게 보시잖아요. 채점은 잘 됐는지 문제가 뭐 잘 돼 있는지를 보시는데 책은 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읽는 책을 직접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저항을 주는 도서가 맞냐?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히는 것만 가지고는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 독해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기본 독해를 기를 거냐? 제가 이제 저는 강의를 한 18년차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독해력을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선생님은 독해가 되는데 왜 학생은 독해가 되지 않느냐. 영어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독해를 하는 쇼를 하게 돼요. 독해 쇼를 막 하고 그럼 애들이 독해 자기가 한 것 같이 느껴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돼요. 독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독해 문제를 겪는 유형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솔루션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현재 저희 송파원을 포함한 국풍에서 출강을 하고 있는 강사들은 모두 문제를 만듭니다.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요. 이 문제를 집필한다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남들은 다 맞는 쉬운 문제를 혼자 엉뚱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틀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애를 막 위로하면서 그래, 네가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느라 그래. 이게 이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정말 창의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냥 엉뚱한 거예요, 아이가. 창의적인 건 논리적인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라는 건 퍼블릭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걸 평가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뭘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무엇을 만들려고 보기 3번에 접속사 뭘 쓴 거야? 라는 얘기를 저는 수업 시간에 해요. 제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전문가형 집중 강의라는 건데요. 강사들은 되게 안타깝게도 입사시험 같은 걸 많이 보지 않거든요. 강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국풍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턴십 제도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평가를 받고 강의 경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없으시다. 그러면 교육을 해드려요. 저희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은가 세미나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시강하고 청강하고 서로 강의 유형도 교류하고 이런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학교별 전문성을 증대시키는데 예를 들면 보잉고 전문 선생님이 분명히 송파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분이 되게 전문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학생들을 케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문제점을 굉장히 전문적인 선생님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냈어. 넌 이런 게 이렇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얘를 혼내고 만 거거든요. 얘를 혼내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넌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사 혼자 그 많은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강남의 어디 뭐 누구의 어디 스타 강사의 강의가 우리 애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우리 애랑 안 맞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구성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어휘의 문제라던가 뭐 독서의 과학 제시문의 일치형 문제가 모자라요. 그러면 아까 저희 대표님이 설명하셨던 SLS 문제 같은 걸 띄우고 얘한테 맞는 개별화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개별화 교재를 만들고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 합업 성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접근해서 점점점 풀이량을 늘리다가 점점 점수 확대가 되는 걸 보고 이제 그 더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개선해 나간다던가 이런 유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강사 혼자는 절대로 못 만든다. 그래서 스타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게 혼자만 강의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근데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죠. 이것만 고민하고 있죠. 선생님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강의 운영 능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티칭, 뭐 코칭, 트레이닝 뭐 이런 형태의 개념들로 점점 아이들이 소규모화 되거든요. 근데 200명짜리 강의 하시던 분이 10명짜리 강의 하라고 맡겨놓으면 되게 잘하실 것 같지만 못하세요. 200명짜리 강의를 할 때 필요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 10명짜리 강의할 때 필요한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5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수업, 예를 들면 뭐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만들고 점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유형 중에 유형별 오답 패턴을 확인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그 고민을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솔루션을 쉽게 제공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아이들은 충분히 집중적 케어를 받고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식사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국풍 송파관이 만들어지고 이제 곧 개원을 하고 어머니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저력을 좀 믿고 저희들을 맡겨주시면 충분히 아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이해가 쉽게 되도록 국어의 경향을 분석해주신 구재욱 교수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께서 각 테이블에 다 가실 텐데요. 방명록 작성하셔서 지금 제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문제 방명록 작성하실 때 무료 특강 신청하시는 거 아까 우리 우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 시 독해 방법을 시는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거 무료 특강 신청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입학고사 신청 또한 상담 신청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가능한 시간까지 체크하시고요. 혹시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명록 적으시고 수고하시는 동안에 행운권 추첨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다 받으시려고요? 네. 어머님들 저도 구풍이천을 만난 지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구풍이천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학원이었어요. 그때 3층에 구풍이천이 있었고요. 저는 그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원을 했을까 물어보시면
다 미용실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미용실을 정말 나중에 하고 갈 겁니다. 저는 영어학원 원장이고요. 예, 7년 동안 4명에서 성장한 국풍이천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그리고 지금은 전 직원과 토탈 3000명의 아이들을 성장할 때까지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진행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풍이천은 교육기업으로 진정성을 전하는 기업이라는 걸 제가 보았고 진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있는 국어교육의 선두기업인 국풍이천과 우리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식사시간 전에 제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품권은 아까는 제가 진행하는 비서로 드렸지만 국풍이천을 봤던 증인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어머니 그런 반응 너무 좋아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가지고 계신 번호를 크게 외쳐주시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제가 뽑도록 할게요. 와, 오늘 30번대가 굉장히 뭐가 있나봐요. 32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32번! 저 어머님 아까 뒤에서 계속 손 들고 있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방명록 다 내셨나요? 예, 좋은 강의, 강연, 그리고 약속받는 강연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뒤에 저희 임직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등록 상담하실 분들은요,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식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식사 시간 나누시면서, 네. 자, 지금까지 국풍이천의 입학사정에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